오이샤, 끄자.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우리 책으로 하면 간슬개 6에, 28쪽.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간슬개 6에서 28쪽을 할 겁니다. 우리 거는 간슬개 6에서 28쪽을 해야 하는데, 요 28쪽을 하기 전에 수특에 나온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능 완성에 나온 거네. 그게 뭐였냐면 누가 여기 들어놨어? 답을 아니야. 자, 여기 있다. 수능 완성에서 147쪽에 있대요. 그죠? 요건데 수능 완성에는 여러분 책 보시면, 지금 프린트물 보시면, 여기에 나온 프린트물 보시면 두 개가 실렸죠? 오른쪽 왼쪽. 그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글은 조금 오래된 글이야. 그래서 오래된 글이라 그거는 조금 제외하고, 오늘은 왼쪽 글만 한번 해볼게요. 왼쪽 글만. 그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경제 파트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는 이 경제는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그냥 패턴대로 흘러갈 거야. 그럼 일단 단락을 한번 나눠보자. 몇 단락으로 되어 있디? 3개. 딱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락. 자, 출발해볼게. 첫 번째 단락에 주어와 서술어 찾아가면서 최대한 한번 챙겨볼게. 출발! 자, 첫 번째 단락 다 갔죠?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외국과 주어 서술어만 쓰는 거야. 외국과의 무역 및, 추가되나 보지? 자본 이동이, 그럼 이게 주어네. 주어긴 한데, 밋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무역과겠지? 그죠? 무역과, 자본 이동이 주어죠? 서술어는 자유롭다죠? 이게 서술롭다잖아. 서술어. 그죠? 그 다음에, 자유경제에서는 했다? 요거 봐라. 요거 A에서는 B. 이렇게 볼게요. 요것도 A에서는 B 이렇게 할 건데, 요 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얘가 설명 대상입니다. 내가 주로 하고 싶은 설명 대상이 A야. A.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딱 지우고, 여기 지우고, 그냥 A는 또는 A란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A란 무엇입니다. 이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방경제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가 주 설명 대상입니다. 얘를 지금 나는 앞으로 설명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개방경제는 이겠죠. 개방경제는, 개방경제란 이렇게 되겠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 개방경제가 뭐야? 자유로운이죠. 자유로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개방경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네? 뭐냐면 무역과 자본이 이동이 자유로운 게 개방경제구나. 그죠? 그럼 개념어니까 이것도 대충 딱 네모치면 되겠네. 개방경제의 개념어는 뭐냐면 무역과 자본이 자유로운 거야. 그 다음 고용, 성장과 같다로 했으니까 같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내 거시경제죠. 대내 거시경제 변수군요. 그게 뭔데? 고용, 성장이. 고용과 성장이 대내 거시경제 변수네. 그 다음에 뿐 아니라, 이것도 공식이죠. A뿐만 아니라 B 또는 A뿐 아니라 B. 역시 이건 어떻게 써? 우리가 표시할 때 두 개라고 했죠. A가 있고 이게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찾아야죠. 그래서 초점은 요거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초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A뿐만 아니라 B면 두 개가 다 되는데 자꾸 A만 된다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표시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 아니라니까 플러스 뭐도 있어? 똑같은 크기를 찾아야죠. 경상수지와 같은이니까 이거 똑같네?
대내 거시 변수. 아, 요거구나. 대외 거시 경제 변수래. 그게 뭔데? 경상수지가 대외 거시 경제 변수구나. 됐니? 그러면 A와 B인데 얘가 A죠? 대내 거시 경제 변수. 그 다음에 여기서 대외 거시 경제 변수가 B겠죠. 그죠? 차이가 드러나면 그냥 차이가 드러나서 이렇게 읽고 싶으면 읽으라고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대내냐 대외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 대내 거시경제 또는 대외 거시경제 이렇게 차이가 둬서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도지요. 도. 그러니까 A와 B도 뭐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어디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그러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는 대내 거시경제와 그 다음에 대외 거시경제, 그죠? 또는 고용, 성장, 경상수지겠네. 그냥 이때 경상수지란 이건 정확하게 개념어죠. 경상수지란이니까 딱 네모네. 개념어들은 네모야. 한 국가가 수출하여서 벌어들였대요. 수출하는데 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와니까 추가. 외국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 이것을 수입했답니다. 수출하여 수입하여 짝이네. 근데 다시 공식이 들어왔죠. 위해네. 그럼 이것도 위해 B 하면 요래 되고 여기가 목적. 그 다음에 여기가 방법이겠죠. 그죠? 그러면 수입하는 거죠. 수입이 얘가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게 지급한 외화의 차이래요. 그러면 수입을 위해서 방법 외화를 지급했군요. 그러니까 요거의 방법이구나. 요게 방법이었네. 별거 아니었네. 근데 그의 차이를 말한대요. 그럼 경상수지의 공식이 나왔네. 경상수지의 공식이 나오면 바로 옆으로 빼놓으라고 그랬죠. 경상수지란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수출한 것과 수입한 거니까 요거는 수출한 것과 수입한 것의 차지요. 공식이 나오면 무조건 빼놔야 돼, 옆에. 왜냐면 공식을 간단하게 계산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빼놓고. 누구냐? 목냥, 너, 아까 도망가지 말라니까. 저리 와, 저 가은이 옆으로 오던가. 저 주희 앞으로 와. 넌 뒤에 가지 말고. 이게 다야. 이게 완전 여기 다 뭐라고? 왜? 성모 안 와서? 여기 있잖아, 여기 뭐, 남학생 둘이 있잖아. 자, 그 다음. 다시. 지급한 외와 보다죠. 그럼 뭐 A, 보다, B 나오면 비교하는 거니까 항상 이거 이렇게 체크한다고 그랬죠? 공식이죠? 그러니까 지급한 외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급한 외화 그 다음 벌어들인 외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이게 뭔데? 벌어들인 외화가 많은 게 흑자군요. 그러면 정리자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라는 것은 수출한 것이 벌어들인 거니까 수출이죠. 수입한 거보다 많은 거요.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적은 것은 적자니까 요거 요렇게 표시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야? 적자가 얘겠구나. 지금 개념 정의를 쭉 해주고 있네. 개방경제에서의 대내균형은 그러면 대내균형은 개방경제 또 헷갈리면 또 여기죠.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게 개방경제였지. 대내균형은 국민소득을 유지하는 거야. 어떻게? 유지한대요. 무언 수준으로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완전한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유지한대요. 그 말은 주석에 달려있지만 1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10명 다 일하라고요. 그죠? 11명이면 11명 다 일하는 거야. 그게 대내균형이네. 아까 대내균형은 고용과 성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고용되는 거야. 그거. 그 다음에 대외균형은 대내와 대내가 차이가 있구나. 대내
대외 균형은 이렇게 되겠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A에서 B 나오면, 여기 선후관계죠. 이게 뭐야? 출발이고, 그 다음에 얘가 도착이죠. 그래서 A에서 B가 나왔는데, 출발과 도착의 의미가 나오면, 선후관계가 분명하죠. 이런 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고, 선후관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쳐달라고요. 어차피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낼 거니까 어떻게 날지는 우리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수출에서 뭘 빼? 수입을 뺀 순수출이래. 그러면 공식이 나왔죠? 그죠? 잽싸게 어떻게 써? 옆에다 표시해야겠죠? 자, 순수출이 뭐라고 그랬냐면 순수출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출에서 뭘 뺀다? 수입을 빼는 거네. 이거 봐라. 수출에서 수입 빼는 거 비슷하네? 근데 이걸 0으로 유지한대요. 0으로 유지하는 게 바로 뭐야? 대외 균형이네. 그러면 순수출이 0인 거. 수입 빼기 수출 빼기 수입이 0이래요. 요 상태가 뭐라고요? 요 상태가 대외 균형이네. 대외 균형. 그러면 이 상태면 봐라. 대외 균형이 순수출이 0이야. 그러면 이 말 맞나봐라. 경상수지가 0인 경우 대외 균형에 해당된다. 맞냐 틀려? 맞지? 그치? 맞지? 왜냐면 경상수지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잖아. 근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 순수출이라며. 순수출이 0인 게 대외 균형이라며.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0인 게 대외 균형이니까 경상수지가 0인 건 대외 균형이 생 거죠. 그냥 다시 오케이. 나왔죠? 경상수지 균형의 상태입니다. 그죠? 경상수지 균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순수출이 얼마? 0. 그죠? 경상수지가 얼마? 0. 이 상태인가 보죠. 됐니? 자, 여기 이제 이해를 했어, 이제.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만 이해하면 이 경제의 환율하고 이런 거는 다 맞힐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락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 자, 출발해 볼게요.
자, 됐나? 자, 이제 해볼게. 자, 다시 좀 이해를 해보자, 이제. 자, 한다. 자,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거시경제 정책 목표는 앞에서 뭐 했냐면, 대내, 대외, 이런 거 나왔었죠. 두 개 있었죠. 대내에 해당되는 건 뭐 고용과 성장, 대외는 경상수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근데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그 정책 목표가, 요거가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 일하고 하자. 아이고, 예를 들고 있구나.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을 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주나 봐.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답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대. 확장적 재정 정책은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개념어가 나왔네? 이거 개념어죠. 왜냐면 얘가 설명했잖아.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같은데 뭐 코로나 재난지원금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돈을 쏘지요. 그럼 우리가 돈이 없다가 뭐 25만 원, 30만 원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없는데 30만 원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야. 그러면 당연히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죠.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가만있어 봐. 확장적 재정 정책은 주어져. 그러면 유발한대요. 어떤 효과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킨대요. 그러면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했더니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대요. 국민소득이 증가한대. 이것까지는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알겠네. 두 번째는 순수출을 감소시킨대. 그럼 일단 순수출이 아까 뭐였어? 그죠? 수출 빼기 수입이라는 얘기니까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라는 건 뭐가 준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얘가 준다라는 얘기죠. 쉽게 들어서 수출이 10이었고요. 수입이 9였어. 그럼 두 개 빼면 1이잖아. 근데 이게 몇으로 되는 거야? 0으로 되는 거잖아. 0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뭐겠어? 이 수출이 줄어야겠죠. 그죠? 수출이 더 많이 줄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말은 수출이 많이 줄어야 되는 거야.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야 되는 거야. 맞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수출이 뚝 떨어져야 돼. 감소돼야 한다는 얘기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건 바로 알겠는데 수출이 왜 떨어지지? 그건 이제 설명하겠지. 뒤에 봐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설명하기 시작하네. 그죠? A로 인한 B는 뭐야? 인과관계죠. A로 인한 B니까 얘가 원인이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게 원인이잖아.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결과는 정부 지출이 증가됩니다. 그죠? 이게 결과죠. 그러면 정부 지출이 증가되면 뭐가 돼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건 왜 그럴까? 나도 돈이 많고 너도 돈 많고 얘도 돈이 많아. 그럼 물건은 재화는 한정인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써? 재화를 파는 사람 입장에선 꽃놀이죠. 돈 올릴래 이거잖아. 그럼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1,000원 해서 우리 모두가 10명이 10,000원 썼는데 1,100원이야. 그럼 얼마 되겠어? 11,000원이 돌아다니죠. 그러면 거래 규모가 커지는 거죠. 훨씬 커졌네. 그러면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는 화폐죠. 그러니까 화폐의 설명이야, 이거.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여기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는 화폐죠. 그러니까 화폐야. 그 다음에 A에 대한, 화폐에 대한이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써? A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놈 지워버리고 뭐야? 의.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의. 화폐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화폐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화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거래 규모가 크니까 아까 돈 1,000원으로는 이걸 못 사는 거야. 돈 더 내놔 하겠지. 그리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네. 그러면 화폐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계속 인과관계네. 화폐의 수요가 늘어나면 나도 빌리러 가죠. 너도 빌리러 오고 얘도 빌리러 오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꼭 빌리려고 한 사람이 많네? 그럼 어떻게 했어?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율을 높이겠죠. 그러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냥 그러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국에 돈 있는 애들이 여기 돈놀이가 되겠는데 하겠죠. 여기다 돈 빌려주면 이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여기 또 미쳐버린다. 환율이 하락한대요. 이건 젠장할 거. 자, 일단 환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비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1달러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1,000원으로 바꿨다고 쳐볼게요. 그죠? 그럼 환율은 얼마야? 1,000원.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네가 왜 우리 미국 놈이야? 왜 그래? 우리는 1,000원이죠. 우리식으로 해야 되니까 1,000원이잖아. 미국 놈은 1이라고 하겠지. 그죠? 1,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이라면 환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저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바꾸는 비율이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1달러가 1,000원이야, 800원이야, 1,200원이야. 그렇죠.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1,200원을 바꾼다는 거야. 1달러의 가치가.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뭐야? 바꾸는 비율이 떨어져야 되지. 그럼 얼마? 800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화폐의 가치 따져볼게요. 자, 여기가 1달러고요. 여기도 1달러죠. 요거 A하고 요거 B라고 칠게요. 그러면 A와 B 중 우리 돈의 가치가 더 큰 것은? B. A가 B가 가치가 더 큽니다. 왜? 1달러가 800원인데 얘는 1달러가 1,200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 800원이 가치로운 거지. 800개만 줘도 되잖아. 얘는 1,200개 주세요 하는 거니까 얘가 더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평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평가 절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 돈의 가치가 1달러 1,000원인데 안 바꿔줘. 야, 아니야. 200원 더 갖고 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가가 떨어졌죠. 평가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환율 갖고 해봤어. 이제 환율 일단 머릿속에 정리. 다음 환율이 하락하니까 1,000원 받던 게 800원 받았다란 얘기지. 그지? 그럼 평가가 절상했죠. 평가가 절상된 거지. 우리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 1,000원인데 800. 그러니까 국내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됐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가 절상이 되면 수출이 감소한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순수출이 감소한다는 걸 알려고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그럼 수출이 왜 감소하냐 따져볼게, 이제 환율 갖고 얘기했고, 수출해볼게. 자,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죠? 이 상태야. 그럼 한번 수출 한번 해보고요. 수입업체를 따져볼게요. 수출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미국 놈으로 수출한다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수출한다는 건 물건이 절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뭐가 가? 물건이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우리한테 뭘 줘? 돈, 달러를 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달러를 받아서 우리 쓸 수 없잖아. 달러로 쓰지 못하잖아. 그럼 내가 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바꾸는 거야. 그럼 어제까지 내한테 얼마 줬어? 어제까지 1,000원 주다가 오늘 얼마 줘? 1,200원. 기분이 좋아, 더러워? 좋지요.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좋아해요. 환율이 올라간 순간 수출업체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제까지 1,000원 줬는데 갑자기 200원 더 주는 거야. 고맙지. 수입업체는 어떨까? 자,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겠죠. 수입이니까 요번에 물건이 일로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돈이, 달러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죠? 내가 물건을 사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외환은행에 가요. 그래서 1달러를 사려고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0원을 줬는데 걔가 뭐라 그래요? 부족해. 200원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주고 수입했어? 1,000원. 오늘은 얼마 주래? 1,200원. 좋아? 싫어? 싫어. 그죠?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와, 비쌀 때 팔아야지. 돈 더 준다는데 막 팔겠지. 그죠? 수입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하겠죠.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는 이런 거야. 원유값이 비싸졌어요. 원유값이, 석유값이 비싸졌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자동차를 안 타려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지겠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요 상태를 지울게. 요걸 이제 여러분이 넣어봐.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환율을 떨어뜨려봐. 환율을 떨어뜨렸을 때 수출업체가 좋을지 수입업체가 좋을지 한번 표시를. 자, 해서 자, 떨어뜨려 볼게.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어제까지 1,000원이었다면 오늘 얼마지? 800원이라는 거지. 평가절하, 평가절상. 평가절상이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수출이니까 이쪽으로 뭐가 가야 돼? 물건이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달러가 옵니다. 어제까지는 얼마 받았어? 1,000원 받다가 오늘 얼마 받아? 800원 받죠? 어우, 싫어해요. 그죠? 수출해도 손해야. 안 팔아. 웬만하면 수출 안 하겠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내부에 팔려고 합니다. 내수 경제를 돌리려고 할 거야. 얘들은요, 수입하는 거니까 물건이 일로 들어올 테고 달러가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제까지는 1,000원을 줬지만 오늘부터는 얼마 주면 된대요? 800원만 줘도 된다잖아. 그러니까 더 싸게 수입할 수 있군요. 그죠? 그러니 얘는 좋아하겠죠. 됐냐? 됐냐? 그러면 얘가 환율이 하락되면 어제까지 1,000원 받다 800원 밖에 못 받죠? 수출은? 사실 잘 안 하겠죠? 그 수출이 떨어지고 오히려 뭐 하려고 해?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랬죠? 아까 순수출이 감소한다란 말은 순수출이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 그지? 얘가 10이었고 얘가 9란 말이야? 그러면 1이잖아. 근데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얘가 9면 이건 좋지요. 하지만 얘가 8이면 또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출인 떨어지고 수입은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잖아. 그러면 지금 환율이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수출 안 하시고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순수출이 떨어지겠지. 맞냐? 그러면 어디 갔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수출은 떨어지고 수입은 증가하니까 순수출이 떨어지지. 그런데 기존의 경제 상태가 경기 불황하고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결합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가정을 하네. 자, 일단 경기 불황 상태야. 이 상태에 플러스 경상수지 적자가 났답니다. 그죠? 그럼 요거 좀 풀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어떤 의미지? 수출 빼기, 수출이 수입보다 적은 상태지. 이 상태네? 그러면 이제 경기 불황이라는 건 시중으로 돈이 돌지 않는 거지. 그럼 나라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이자 떨어뜨리기. 뭘 뿌려? 확장적 재정 정책. 돈을 뿌려야 되지. 그죠? 그러면 이게 뭐하게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결과는, 국민소득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민소득은 증가, 수는 수출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국민소득 증가, 두 번째 뭐? 순수출 감소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한 건 좋은데 순수출 감소라는 건 다시 무슨 말이야? 수출 빼기 수입이 순수출이잖아. 그러니까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나는 거지. 그지? 그럼 뭐가 지금 겹쳐?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수출이 얘도 떨어지고 있지. 그죠? 요 말은 수출이 수입보다 적다라는 얘기잖아. 수출이 떨어지는데 또 수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돼? 대내 균형이 안 되는 거야? 대외 균형이 무너져? 대외 균형이 무너지는 거지. 대외 균형은 수출과 수입이 0이어야 되잖아. 계속 수출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야. 재정정책만으로는 재정정책을 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면 어떻게 되지? 1번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2번 순수출이 감소하지. 대내외 균형을 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맞죠? 대는 가능하지만 대내는 가능하지만 뭐가 안 돼? 외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수출 감소, 수출 감소. 자, 그래서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거 중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내 균형을 맞춰야겠다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불균형은 어떻게 할까? 받아들여야 하는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나.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는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목적이죠. 앞에가 동시에 달성이 목적이죠. 그럼 방법이 뭔데? 순수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건 무엇을 높이라는 거야? 수출을 높이고 수입을 가급적이면 떨어뜨려야 되죠. 이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는 환율 정책이 있군요.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뭐야? 환율 정책이구나. 그럼 아까 환율 정책 아까 기억나죠? 환율이 올라가면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을 받으니까 수출하는 사람은 어제까지 얼마 받았어? 1,000원. 오늘은 1,200원. 그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을 올려내려. 올리면 되지. 불황에 정상 수지가 적자가 수반된 상황. 이거죠. 아까 설명이죠. 그러니까 불황인 상태에서 수지 적자가 됐어. 요 상태가.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이걸 하면 뭐가 해소돼? 불황을 해소할 수 있죠. 그죠? 요 놈을 해소할 수 있고 환율 인상 정책을 하면 얘를 해소하는 거지. 맞냐? 환율 인상을 하면 수출이 많아지고 수입은 떨어질 테니까 순수출을 감소시키겠죠. 순수출을 올리겠죠. 그걸 통해서 국민소득과 국민소득을 늘리는 건 확장적 재정정책,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건 환율 인상. 그래 함으로써니까 앞에가 수단 방법이죠.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환율 인상을 해서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대내외 균형을 모두 만족한답니다. 두 개를 같이 쓰는구나. 됐죠? 대내 균형을 위해선 뭐 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결과가 두 개야. 뭐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순수출이 감소하죠. 그래서 순수출이 감소하는 걸 막아버리려면, 즉 수출을 늘리려면 환율을 올린대요. 됐죠? 그럼 이거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재정정책과 요거 과 환율정책은 같이 주어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써요? 순수출은 좀 감소하는 거. 환율정책으로 해서 수출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답니다. 그러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서로 다른가 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인데, 그러니까 다로 별개의 수단인가 봐. 그러면 재정정책은 그럼 나누겠죠. 서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나누겠지? 지금 재정정책은 이렇게 되겠죠. 서로 나눌 거니까 분명히.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면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지출 조정이래요. 총수요의 크기라고 한다면 뭐냐면, 총수요니까 뭐야? 돈을 푸니까 바깥에 돈이 늘어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을 정부가 풀어주니까 이쪽이 어떻게 써요? 원래 500원이 돈이 있었는데 1,000원이 풀려서 1,000원을 합쳐서 얘가 1,500원. 그 크기가 더 커진 거야. 반면에 환율정책은, 그러면 요 반대, 환율정책은 요 반대겠죠? 총소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총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까는 수요의 크기, 얘는 포인트가 되는 건 뭐야? 구성이네요. 그죠? 구성.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바뀌냐? 얘를 들어주네. 근데 우린 예측이 돼요. 뭐였냐면, 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은 증가해요, 줄어요? 그죠? 어제까지 1,000원 받다가 1,200원 받으니까 얘는 증가하죠. 그 다음 수입은 당연히 어떻게 써? 수입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럼 다시 환율을 떨어뜨리면 어제까지 1,000원 받다가 오늘은 8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수출은 오히려 적게 할 테고, 웬만하면 모두 다 수입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이 구성 요소가 뒤집히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대신 수입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안 하는 대신 오히려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환율이 환율이 인상될 경우, 가계, 기업, 정부 등은 국내 경제 주체들은 얘들은요 전체 기출 규모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재에 대한 수입재의 지출을 줄인대요. 그러니까 수입재를 줄이는 겁니다. 환율이 인상되면 웬만하면 수입을 줄이죠. 그죠? 대신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재화의 지출을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 재화의 지출을 늘려. 수입 안 하고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국내 걸 쓰는 거야. 수입할 거 그냥 국내 거 쓴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총 지출 규모는 변화가 없어요. 총 지출 규모, 나가는 돈은 변화가 없는 거야. 해외에 나갈 거를 그냥 안에서 쓴다고요. 됐죠? 미국에서 생산한 거 대신 우리나라 걸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출 변화는 없죠. 그 다음에 국내 재화에 대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국내 거 쓰게 된다고요. 자, 수입을 어차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써? 국내 걸 쓰게 된다고요. 지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는, 지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환율 정책도 있고 또 뭐도 있다?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구성 요소니까 동그라미를 치겠지. 그런데 동그라미 자체가, 구성 요소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 언제 나와? 각각의 기능이 나오면. 근데 이게 딱 여기서 끝났죠? 그럼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됐죠? 그러면 한 문제만 풀어보자. 26번만 출발. 왜? 뭐라고? 뭐래? 히터. 목소리는 네가 27도 이거 해놨지? 제가요?
아니구나. 운전이 딴 거였구나. 가볍게 답을 찾았어? 오, 저쪽은 뭐지? 이렇게 빙고. 안 돼. 가은 안 돼. 넘겨봐, 언니. 가만히 흔들지 가. 이씨. 오케이. 자, 했어? 이제 답 눈치들 챘네. 간다.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유지되고, 이게 완전 고용 국민 이거로 유지되는 게 뭐냐면 대내 균형이죠. 이게 대내 균형이었죠. 그죠? 경상수지 균형, 대외 균형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개방경제에서의 대내외 균형. 오케이. 정부 지출을 감소하는 긴축적, 긴축적은 확장의 반대말이죠. 돈을 풀지 않는 거네? 그러면 돈을 풀지 않으면 서로가 돈을 안 쓰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써, 은행이? 내가 빌려줄게. 좀 깎아줄게.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자율은, 아이고, 떨어지죠. 그죠? 정답이 바로 나왔네.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변화시킵니다. 왜냐면 확장적으로 하면 소득이 늘어나. 뿐만 아니라 또 플러스 환율 변화를 통해 순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됐죠?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방경제에서의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모두 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재정의 대내, 환율정책 대외. 수입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 수요의 크기는 변하지 않더라도 아까 똑같은 거였죠. 환율과 똑같은 거에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동그라미. 즉 관세를 매기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비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입 안 하고 우리 거 쓰겠지. 그죠? 그러니까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단 말이 맞지요. 정답은 2번. 오예. 조금 쉬었다가 당겨줘.